제가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주 얘기하고 있는데 우주 가는 게 그래서 돈이 되나요? 네. 돈이 될까요? 굉장히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쓰는 게 더 많지 않나요? 그쵸. 네. 아까도 막 10조 원 든다고 그렇죠. 하고 맞아. 13조 원. 그쵸. 달 가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금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이 됩니다. 에이. 한번 수치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2022년 이제 우주 산업, 소위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시장 경제 규모가 약 700조 원에 이랬다고 해요. 700조 원. 700조 원. 근데 이게 또 700조면 또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다른 산업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또 2022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3,700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700조. 네. 한 해요. 네. 한 해에 3,700조 원. 그러면은 뭐 마세라티, 그렇죠. 포르쉐 이런 거 그런 다 거 합친 다 거에서 포함해가지고. 5분의 1 정도가 우주 산업 규모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네.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자체는 역사도 깊고 네. 보편적이고 우주 산업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 뭔가 밀접하게 접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수한 그렇죠, 그렇죠. 분야죠. 심지어 이제 반도체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에 730조 원. 오. 730조. 700조 원, 730조 원. 거의 오, 비슷하죠. 반도체랑 반도체랑 맞먹을 정도의 그쵸. 수준이네요. 반도체 시장 규모랑 맞먹을 정도로 우주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주 산업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게. 우주 산업이 그래서 뭘까요? 뭐 우주로 로켓 만들고 로켓 인공위성 만들고, 만들고 인공위성 관광 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 관광 산업이요. 네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OECD에서 정의한 그 스페이스 이코노미는 우주를 이제 탐사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간접적으로도 또는 직접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또 모호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아까 나왔지만 인공위성, 뭐 발사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공위성의 필요성이나 뭐 중요성은 굳이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GPS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 인공위성 덕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네, 거니까 GPS도 있을 저 거고. 요즘에는 전지구 통신망을 위해서 통신위성들도 여러 대 많이 올리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같은 거 맞아요. 송수신하려면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도 인공위성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지상에 메탄이 얼마나 어디서 방출되는지를 인공위성이 그 메탄 이제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해서 환경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그런 위성도 그렇게도 되겠죠.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도 관련된 위성이 임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주 산업은 이렇게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인공위성 제작, 이렇게 발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공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제작하는 회사 중에 이제 아실만하게 보잉. 보잉은 항공기 그렇죠. 회사 아닌가요? 사실 뭔가 우리 뉴스에서 비행기 나오면 보잉 항상 뭐 747 이런 거 네,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데 인공위성 쪽도 함께 한다고 하고요. 미츠비시도 들어보셨죠? GPC는 네. 뭐 하는 회사죠? 전자기기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의 전기와 관련된 제품은 거의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희 엘리베이터도 네. 미츠비시 적혀 있는 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인공위성 만드는데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이 그럼 마냥 막 우주랑 그렇게 관련이 돼 있지 않는 기업들도 우주 산업 쪽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네,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주 산업이 그런 쪽으로 인공위성으로 집중이 된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미래, 좀 더 이제 우주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니까 인공위성 말고 어떤 걸로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소행성 채굴이에요. 그래서 네, 소행성 가서 네. 뭐 캐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소행성들에서 자원을 채굴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네. 또 막 상업적 가치가 그래서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고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어떠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트릴리언이에요. 트릴리언이요. 조만장자, 한국말 없이 번역하자면 조만장자가 이 소행성 자원 채굴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소행성이 뭔지도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소행성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소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소행성은 태양계를 만들고 남은 소천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이제 초기에 형성이 될 때 먼지와 가스들이 뭐 태양이 되기도 했고 행성이 되기도 했고 그 나머지는 또 소행성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크기도 되게 다양해서 자갈 정도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엄청 크네요. 네, 거의 한반도 그러게요, 크기만한 그러게요. 소행성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김새, 크기, 구성 성분까지도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 화성,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행성의 자원이 뭐 얼마나 많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엄청나게 화성까지 가는 것만 힘들 텐데. 그렇죠. 뭐 아까 달 가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 소행성에 있는 자원을 다 긁어 모았을 때 돈이 얼마나 될지를 나사가 직접 계산을 해본 결과 이 기사가 있었는데 영어로는 700 퀸틸리언이라는 처음 들어본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죠. 처음 들어본 숫자 단위죠.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7해원이라고 해요. 회원. 해원이요? 해원. 그 사람이 존재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돈이 70억 네. 인구에게 1,000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와, 그냥 주면 안 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그래서 소행성은 질량 대비로 따졌을 때 지구보다 광물이 훨씬 풍부하다고. 그래서 뭐 흔하게는 철, 니켈, 구리, 뭐 조금 금, 은, 백금 이런 비싼 것들까지도 값비싼 광물. 그리고 히토류라고 요즘 뜨고 있는데 네. 들어보셨죠? 네. 혹시 히토류가 어느 나라에서 적정 생산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하는 중국으로 네, 그죠. 알고 있어. 중국에서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게 가장 큰 응용 분야로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자석이 또 스마트폰이나 전기 자동차나 이런데 소형 회로에다가 조그마한 자석으로 들어가서 회로의 기능을 또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각이나 뭐 이제 물이나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농도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매우 그렇죠. 적나 보네요. 그렇죠. 히토리의 농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생산하려면 환경 오염도 굉장히 크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네.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히토리가 소행성에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주면은 지구 환경 오염 걱정도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을 네. 생각해 보자면 사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가져온 네. 사례가 있는 건가? 소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온 사례가 있어요. 네. 이제 2020년에 작사, 그러니까 일본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야부사 2 미션이라고 이제 지구 공전 궤도와
유사한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그 궤도를 이제 비슷하게 돌고 있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제 류구라고 해가지고 그 소행성의 일부를 채취해서 귀환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성공했었나요? 그게? 네, 직접 가져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나사에서도 비슷한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1조 가까이 들었고 이제 소량의 소행성 샘플을 가져오는데 그쳤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게 네. 이 미션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소행성 자원 채취 기기 우주 공간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막 1,00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죠. 굉장히 정교한 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 광물이나 그 자원이 네.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사실 제가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만큼 그냥 단순히 거기에 뭐가 있는지 과학적인 목적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광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되려면 톤 이상으로 가져오는 예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떠한 수익도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럼 실제로 이득을 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뭔가 어떤 우주에 있던 어떤 천체인데 저희들 이렇게 맘대로 막 가져다가 사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없을까요?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또 국제법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법이 있나요? 네, 왜냐면은 달을 처음 가보고 뭐 그러기 시작할 때 이제 우주에 관련된 어떠한 국제법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자원을 독점할 수, 우주에 있는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소행성도 당연히 우주 공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에 속하는 회사든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 소유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인류 전체에게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 나라에만 돌아가야 되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에서도 플래네터리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소행성 자원채굴 회사가 있었는데 그 경영난 끝에 2020년에 블록체인 회사에 인수되었다. 아이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그쵸. 한 30년만 뒤에 시대를 만들어졌다면 그럴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그런 광물 자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독특하기로는 우리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까 이제 사실 달 얘기하실 때 거기에서 물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소행성에서도 다량의 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 자체가 추진체의 연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수소랑 산소랑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수소가 연소하게 되면은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를 내게 되고 앞으로 이제 많은 위성이든 수신체든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텐데 거기에서 이제 굳이 뭐 무거운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소행성에서 채취한 물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연료 보급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물 말고도 또 독특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헬륨이 또 독특한 자원이 헬륨. 평범한 헬륨이 아니고 네. 헬륨 3라고 하는 이제 네. 헬륨의 동위 원소가 되는데요. 동위 원소가 뭐죠? 이제 우리가 원자의 핵을 살펴보면은 중성자,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헬륨 우리가 아는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성자가 하나가 없어지면 네. 헬륨 3라고 부릅니다. 아. 사실상 핵의 그 전하 자체는 비슷한데 중성자, 양성자의 배치 자체가 조금씩 바뀌게 되면 우리 동위 원소라고 말하는 새로운 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헬륨 3가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헬륨 3가 뭐 어떤 자원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우리가 헬륨이라고 들어보면은 그냥 뭐에 쓰고 헬륨 풍선 풍선 바로 놓거나 목소리 장난치는데 파티 때 네. 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네. 건데 네. 달에도 헬륨 3가 있다고 네, 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태양에서 굉장히 많은 대전 입자들, 즉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쏟아지는데 지구는 그런 것들이 대기권 또는 이제 지구 자체 자기장 때문에 보호가 되는데 이제 달은 그런 태양풍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헬륨3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헬륨3는 어디서 쓰냐면 핵 융합 발전을 위한 연료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핵 융합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 분열 발전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분열은 말 그대로 핵이 분열하는 거고 그렇죠. 핵융합은 핵이 융합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분열을 생각해 보면은 우라늄이라는 매우 무거운 원소가 결국에는 몇 가지 원소로 분열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근데 약간 다른 점, 핵융합의 다른 점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 네. 태양 내부는 매우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많은 수소 원자핵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들이 헬륨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작은 입자가 좀 더 큰 입자가 될 때 에너지가 나오면 핵 융합 발전. 큰 입자가 작은 입자로 분열될 때 나오면 핵 분열 발전이죠. 근데 핵 분열 발전은 방사선 이런 문제들이 네. 많이 있죠. 근데 핵 융합 발전은 오히려 더 에너지 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사선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헬륨3는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구에서는 정말 부족하다고 해요. 실제로 이걸 이용한 연구를 하버드 연구팀에서 수행하다가 헬륨3가 없어서 중단했거든요. 너무 슬픈데요? 그쵸. 그러게요. 네.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하면은 그만큼 지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광물들이 소행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탐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아까는 망한 회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회사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스 아스트라라는 소행성 자원 채굴 회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회사는 워낙 이제 소행성 자원 채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회사 트랜스 아스트라라는 회사는 기술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다른 분야에서 응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주 공간에 이제 망원경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도입되면은 위성의 파편들, 잔해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의 교통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탐지 기술이 소행성 탐지 기술로 나중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연 그냥 뭐 광물 채굴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파생된 네. 것들로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주 산업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다가 굉장히 다른 유용한 기술들이 발견되고 발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하면은 충돌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득이 되는 면도 되게 많네요. 네, 뭔가 저희 소행성 생각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사실상 미래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중에 미래에는 소행성 자원 채굴이라는 분야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극복해야 되는 기술이 아직 많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주 자원과 관련된 국제법 문제도 심지어 해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